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입주자 모집 공고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요.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고요.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 판정 여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시면요.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입니다. 분양권의 신규 계약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이 2018년 12월 18일입니다.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분양권부터 적용하고요. 공급 계약 체결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8년 12월 11일이죠. 이후에 매수 신고한 분양권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소형과 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제한 규정 안내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는 주택법의 규칙에 따라서 미투기 과열지구 및 동법에 의해서 조정대상 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순위별 자격 요건입니다. 1순위고요. 평택시는 1년 이상이고요.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경기도 6개월 미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 전국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적용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4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적용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역시 청약통장은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전주택형을 할 수가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만드시면 됩니다. 청약 예치 기준 금액입니다. 이 단지는 93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가 300만원이고요. 그 밖의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 2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가 600만원, 그 밖의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 3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의 분양 정보입니다. 청약 일정을 앞둔 전국 분양 단지들의 청약 일정, 분양 가격, 특공 자격, 1순위, 2순위 자격 및 분양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분양 일정입니다. 12월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와 사이버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을 하고요. 12월 28일이 특별 공급, 29일이 1순위 청약, 30날이 2순위 청약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1월 8일입니다. 당첨자 서류 접수 및 심사는 2021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당 계약일은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약 10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특별공급 자격 요건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입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 세대 및 미계약 세대,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의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관련 변명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두 번째, 1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는 유형별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방법으로 공급하고요. 세 번째, 2번 이후에도 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네 번째,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를 모두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고 2번 선정된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는 일반 공급 세대로 전환,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 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중에 중요한 것만 보실게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단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칙으로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시 2018년 12월 11일 이전 처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과시에는 2순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세대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과거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 배정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첨자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1회니까 평생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가 없는 거죠.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경우는 일반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의 중복 청약 시에는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부적격 처리된다는 말이죠.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 서류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 간의 주택 여부 소유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죠. 기관 추천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자는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 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 요건 등 우선 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고요.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청약 여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추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떻게 받는 건지 여기 보시면 추천 기관이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배정 세대수 보실게요. 기관 추천이고요. 이주대책 대상자가 7세대, 장애인은 경기도가 7세대, 인천시가 5세대, 서울시가 5세대이고요. 국가유공자는 5세대, 장기복무제대 군인은 3개 세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5개 세대, 중소기업 근로자가 3개 세대, 북한 이탈 주민은 3개 세대, 합쳐서 총 43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 및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재원 포함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1순위 단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정 세대수인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이 75%고요.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이 20%, 기타 지역 거주자가 50% 소개해서 총 66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25%인데요.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기타 거주자가 50%, 총 해서 20세대, 총 해서 전체적으로 86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공급 유형으로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의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 이하이고요. 여기 보시면 3인 이하 550만원, 6인 이하 620만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 되고요.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죠.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에서 12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130% 이하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2018년 5월 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주택은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하고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제1순위는 현재 혼인기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고요. 제5순위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자녀 또는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됩니다. 같은 수준의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 1년 이상 거주하고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우선 공급하고 기타 지역 거주자의 50%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때 이미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태아 포함입니다.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시면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도 포함되고요.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배정 세대수고요. 다자녀 가구입니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가 50%고요. 37세대 배정입니다.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50%고요. 31세대 배정이고요. 총 해서 68세대 공급이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으로는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 지침에 의하면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거주자 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50%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지역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 순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 공급인데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고요.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연령, 월일을 계산해가지고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고요.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요.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 아파트의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되고요. 예치 기준 금액이 납입할 것입니다.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요.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 따라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정 세대수는 노부모 부양,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8세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5세대, 기타 지역 거주자가 50%, 9세대고요. 총 해서 22세대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으로는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요.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대상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주택을 구입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혼인, 재혼을 포함하고요. 미혼년자, 이방을 포함합니다. 혼인 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있는 자녀를 말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과거 1년 내 소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요. 납부한 자를 포함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소득 납세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금액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명 이상 세대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하고요. 기준의 130% 이하입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청약 가열제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 기준금을 납입할 것. 두 번째, 세대주일 것. 세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수에 속하지 않을 것.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수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고요. 130% 이하입니다. 3인 이하가 720만원이고요. 4인 800만원, 5인이 900만원, 6인이 980만원, 7인이 1000만원, 8인이 1150만원 정도 됩니다. 배정 세대수는 생애 최초는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20세대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가 13개 세대, 기타 지역 거주자 50%가 32세대, 이렇게 해서 총 65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셨고요. 여기 내용은 지금 위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으므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은 지금 위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으므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약 체크 1순위, 2순위 자격 요건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일반 공급 안내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실게요.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의 미성년자, 자녀 양육, 형제 자매 부양 중인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고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청약 점수가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연주택으로 아래의 일반 공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대주일 것. 세 번째,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 속에 속하지 않을 것. 네 번째,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배정 세대수는요, 일반 공급이 78 타입이 34세대고요. 84A 타입이 70세대, 84B 타입이 70세대, 93A 타입이 78세대, 93B 타입이 117세대, 93C 타입이 2세대고요. 93D 타입이 5세대 해서 일반 공급은 376세대입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말합니다. 청약 접수 방식은 주택형별로 층, 동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로 청약이 접수되며 일반 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의 400%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 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중복 청약 접수 관련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요. 1인 한 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입니다. 본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의 다른 주택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이고요.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접수일 기준, 청약 신청 자격, 변경 요건 관련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첫 번째, 청약 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해당 면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이 불필요하고요. 청약 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0년 12월 18일 전까지 면적 변경,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청약 저축 가입자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첫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약 접수일 당일까지는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 금액의 차액 발생 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차액만큼 충전하시면 되고요.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주택 소유 및 당첨자 사실 판단 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고요.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요. 및 직계존속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일반 공급 가점 산정 기준표입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는 포함됩니다. 무주택 기간인데요. 32점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는 0점이고요. 1년 미만이 2점, 2년 미만이 4점, 3년 미만이 6점, 4년 미만이 8점, 5년 미만이 10점, 6년 미만이 12점, 7년 미만이 14점, 8년 미만이 16점, 9년 미만이 18점, 10년 미만이 20점, 11년 미만이 22점, 12년 미만이 24점, 13년 미만이 26점, 14년 미만이 28점, 15점 미만이 30점, 15년 이상이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인데요. 35점이고요. 0명이 5점, 1명이 10점, 2명이 15점, 3명이 20점, 4명이 25점, 5명이 30점, 6명이 35점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7점이고요. 6개월 미만이 1점, 1년 미만이 2점, 2년 미만이 3점, 3년 미만이 4점, 4년 미만이 5점, 5년 미만이 6점, 6점 미만이 7점, 7년 미만이 8점,
8년 미만이 9점, 9년 미만이 10점, 10년 미만이 11점, 11년 미만이 12점, 12년 미만이 13점, 13년 미만이 14점이고요. 14년 미만이 15점, 15년 미만이 16점, 15년 이상이 17점입니다. 사업지입니다. 사업지입니다. 공급 위치는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고요. EBC 2블록입니다. 공급 구조는 아파트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660세대고요. 및 부대 복리시설입니다. 특별 공급은 284세대, 기관 추천은 43세대, 다자녀 가구는 68세대, 신혼부부가 86세대, 노부부양 22세대, 생애 최초가 65세대 포함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8월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은 78, 84AB, 93, ABC, D타입까지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총 660세대고요. 전용 78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73제곱미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고요. 3개 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강일도 그렇고요. 힐스테이트 고덕도 그렇고요. 단지 배치도가 되게 특이해요. 여기도 보니까 이게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설계 자체를요. 단지가 서로 배치되지 않으면서 채광과 통풍을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다 각자 이렇게 뷰를 볼 수 있게끔 해놓고, 지금 단지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단지 하나를 더 넣어도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쵸. 주황색이 84제곱미터 B타입들이에요. 주황색 여기 101동의 2호 라인, 102동의 4호 라인, 103동의 2호 라인이고요. 평면도 구조를 보면서 분양 가격이라든지 옵션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부터는 평면도와 분양 가격을 같이 보실 겁니다. 계속해서 평면도와 분양 가격입니다. 평면도로 넘어왔습니다. 78타입이고요. 660세대 중에서 86세대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통 선택 옵션과 플러스 옵션, 플러스 마감 옵션, 가전 옵션 및 기타 옵션은 별도. 옵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유상 선택 옵션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 배치는요. 102동, 103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통 선택 옵션, 발코니 확장 시에 공통 선택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요. 옵션별로 개별 선택이 가능하나 추가 옵션 선택 시 일부 품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관 수납장, 신발장, 두 번째가 주방 수납장, 아일랜드, 주방 팬트리 플러스 시스템 선반, 발코니 시스템 선반, 세 번째가 침실 1 수납장, 침실 1 화장대. 확장 기본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침실 3과 2가 있잖아요. 그럼 3을 터서 거실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베이 판상형이네요. 침실 3개, 욕실 2개,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2개. 침실 1 안방 쪽에는 드레스룸이 크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시스템 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유상 옵션인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관에도 보시면 지금 신발장만 있고요. 나머지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없어요. 구조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요. 그 건너편에 공용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맨 안쪽에가 침실 1 안방이 있죠. 안방 쪽에는 발코니와 실외기실하고 드레스룸, 화장대, 부부 욕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 가격으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78타입이고요. 86세대입니다. 102동 2호 라인과 103동 4호 라인에 배치되어 있고요. 4층 가격이 4억 2,600만원이고요. 40층에서 47층 가격이 4억 9,200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금액 차이가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실게요. 84A 타입이고요. 660세대 중에서 170세대입니다. 동 배치도는 보시면 101동, 2동, 3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확장 기본형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침실 3에 있는 가벽을 터가지고 거실과 통합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4베이 판상형이고요. 침실 3개고요. 욕실 2개, 주방 발코니, 안방 발코니 해서 발코니 2개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현관에서부터 보시면은 신발장이
길게 하나, 작은 거 하나 나와 있고요. 입구로 들어오시면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구에서 보면 여기 조그만한 팬트리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현관에 있는 작은 신발장과 복도에 있는 여기 이 공간을 합쳐서 팬트리 공간을 유상 옵션 처리해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옆에가 공용 욕실이고요. 다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주방에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이게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 부분들이 유상 옵션 같아요. 이 아일랜드 식탁도 유상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괜찮은 게 하나가 있네요. 주방에서 안방 드레스룸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있고 여기 화장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지금 드레스룸인데요. 원래는 이게 지금 다른 팬트리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드레스룸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커서 방해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으로 넘어가실게요. 84A 타입이고요. 170세대입니다. 101동 3, 4호 라인과 102동의 103동 3호 라인입니다. 4층 가격이 4억 6천만 원이고요. 40층에서 47층 가격이 5억 3천100만 원입니다. 여기도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84B 타입이고요. 160세대 중에서 169세대입니다. 동 배치도는요. 101동, 102동, 103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장 기본형은 역시나 침실 3과 거실을 통합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84B 타입이 타워형인데도 이게 타워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포베이 판상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구조가 독특하네요. 분명히 건물 구조상에 보시면 이게 타워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평면도를 보시면은 포베이로 나와 있어요. 침실 1에서 창, 거실 창, 침실 상 창, 침실 2의 창 이렇게 해서 현관과 이렇게 통풍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주방, 안방에서 드레스룸하고 이렇게 창. 이 타입도 되게 괜찮네요.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건물 구조상 보시면은 예전에는 B타입들이 구조가 안 좋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B타입의 구조들을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A타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얘도 지금 포베이 판상형인데 타워 형태 반은 사실상 반은 포베이고 반은 또 타워 형태예요.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시면 침실 2와 3이 있고요. 침실 3의 가벽체는 거실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 옵션이고요.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이 있고요. 옆에 지금 신발장 작은 것과 복도에 있는 이 공간을 유상 옵션 하시게 되면은 팬트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공용 욕실 나오고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 역시도 유상 옵션이겠죠. 옆으로 보시면은 주방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꽤 넓어요. B타입의 장점이 지금 안방 쪽으로는 이면창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면은 부부 욕실과 맞은편에 붙박이장인 것 같아요. 이 옆에 보니까 지금 주방 쪽에 있는 요것도 유상 옵션 같아요.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오니까 A타입과 똑같이 주방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지금 B타입의 장점이 안방도 이면창이고요. 드레스룸도 이면창으로 돼 있어요. 이 이면창이 실제로 구조를 보게 되면 큰 창인지 반창인지 쪽창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분양 가격으로 넘어가실게요. 84B타입 169세대고요. 101동의 2호, 5호 라인이고요. 102동의 4호, 103동의 2호 라인입니다. 4층 가격이 4억 6,400만원이고요. 40층에서 47층이 5억 3,600만원입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A타입보다는 가격대가 나가네요. A타입의 40층에서 47층 가격이 5억 3,100만원이잖아요. 84B타입의 40층에서 47층 가격이 5억 3,600만원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더 나가고 있어요. 93A 타입이고요. 660세대 중에서 90세대입니다. 동 배치는 102동과 103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무상 옵션은 침실 3에 있는 가벽을 터서 거실과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를 보실게요. 93A 타입 같은 경우도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일단 침실이 4개입니다. 침실 1, 2, 3, 4 4개가 되어 있고요. 욕실 2개,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2개 있고요. 여기는 주부님들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팬트리가 없어도 중간에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나오고요. 침실 2와 3을 만날 수 있는 또 입구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현관 입구 쪽에 팬트리가 있는데 이거는 유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입구 쪽으로 해서 공용욕실이 바로 나오고요.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침실 3의 가벽은 거실과 통합 형태로 무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또 보시면은 주방 쪽에 여기도 지금 팬트리 공간이 있잖아요. 유상 옵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실 4도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고요. 침실 1, 안방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발코니가 있고요. 드레스룸, 그 다음에 부부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면창이네요. 안방이 이면창이에요.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고요. 이것도 공간이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네요. 보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면서도 재밌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 가격으로 넘어가실게요. 93A 타입이고요. 90세대입니다. 102동 1호 라인과 103동의 5호 라인입니다. 4층 가격이 5억 800만원이고요. 40층에서 49층 가격이 5억 8,800만원입니다. 중간 뭐냐면 이거는 부가가치세예요. 8호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돼 있죠. 93B 타입입니다. 660세대 중에서 135세대고요. 동 배치는 101동, 2동, 3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3의 가벽과 거실을 통합할 수 있는 전 세대 다 공통사항입니다. A타입과 거의 똑같고요. 이제 방향만 좀 달라지겠죠? 역시 침실이 4개고요. 욕실 2개,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2개고요. 팬트리 공간들은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일단 입구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입구가 2개예요.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침실 4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침실 2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침실 2쪽으로 이동을 하면 공용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도 침실 4가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침실 1 안방입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신 발코니와 부부욕실, 드레스룸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타입에도 안방이 이면창입니다. 또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에는 어쨌든 거실이 이면창이 없네요. 오히려 안방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거실이 이면창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요즘에 그 타입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주방에 발코니, 실외기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냥 가격으로 넘어가실게요. 93B 타입 135세대고요. 101동, 103동 1호 라인, 102동의 5호 라인입니다. 4층 가격이 5억 900만원부터 40층에서 49층 가격이 5억 8,800만원입니다. A타입과 금액대는 똑같네요. 93C타입이고요. 660세대 중에서 3개 세대입니다. 101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역시 이 구조가 또 괜찮네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베이예요. 일단은 양쪽 통풍이 정말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여긴 입구가 하나, A와 B는 입구가 2개였잖아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침실 2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실 3, 4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네요. 잠깐만 아래를 좀 보실게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실 있죠. 침실 4와 거실 통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또 이게 또 약간 단점이네요. 전 세대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C타입은 안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기 1번 공간 조그마한 공간 있죠. 여기를 말하자면 팬트리 공간 만들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들어오시면 공용욕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발코니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드레스룸 A타입과 C타입은 이면창이고요. 안방 역시 얘도 이면창입니다. 다시 분양 가격으로 넘어가실게요. 93C타입 3개 세대고요. 101동 5호 라인에만 있습니다. 47층에서 49층 가격이 5억 9,500만원. 그러니까 다른 타입보다는 A, B 타입보다는 한 1,300만원 정도 더 나가네요. 93D 타입입니다. 660세대 중에서 7세대고요. 101동, 2동, 3동에 배치되어 있네요. 93A, B보다는 확실히 전용 면적이 큰 것 같아요. 여기도 5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배에다가
판상형이네요. 정확하게. 전체적인 구조는 방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4개고요. 욕실 2개,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에서 발코니 2개고요. 수납 공간들은 다 유상 옵션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제외시키고요. 여기도 현관에서 들어와서 입구가 하나예요. C와 D는 입구가 하나입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여기 팬트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에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래 보시면 이것도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통합이 되네요. 93C 타입만 빼고는 다 거실과 침실 3이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 있고요. 주방에서 들어오시면은 이 타입 이 구조가 괜찮네요. 왜냐면은 공간 활용을 잘 해놨네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가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방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가로로 놓고 그 옆으로 보신 발코니, 주방 발코니가 따로 있죠. 여기는 세탁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보시면 여기가 팬트리 공간이 나와요. 이것도 유상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여기도 이제 다른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별도로.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오셔서 침실 4가 나오고요. 안쪽으로 지금 침실 1과 안방입니다. 발코니, 실외기실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안방은 이면창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또 별도로 있고 그 앞쪽으로 해서 부부욕실이 나옵니다. 이 구조 괜찮네요. 분양 가격을 보실게요. 93D 타입이고요. 7세대입니다. 101동의 3호 라인과 102동, 103동의 3호 라인이고요. 101동 3호 라인은 47층에 49층 가격이 5억 9,500만원이고요. 역시 102동, 103동 3호 라인도 5억 9,500만원입니다. 계약 조건 한번 보실게요. 전체 금액 중에서요. 계약금이 10% 계약 시에 내시고요. 중도금이 60%입니다. 입주 시 잔금이 30%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있습니다. 금액대를 보시면 78 타입이 648만원이고요. 84A 타입이 713만원, 84B 타입이 835만원, 93A 타입이 830만원, 93C 타입이 900만원, 83D 타입이 890만원. 요즘에 이제 발코니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대신에 다른 추가 옵션들 있죠. 그러면 계약 조건은요. 100만원 계약시 내시고요. 중도금이 한번 들어가면 2021년 7월 30일 날에 100만원 한번 내시고요. 나머지 금액이 입주시 잔금시 다 내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 유니트입니다. 93A 타입 유니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죠. 이거는 다 옵션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까 평면도 보셨잖아요. 평면도 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보시면은 입구가 2개예요. 현관에 들어와서 침실 2, 3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이쪽 침실 4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 다 유상 옵션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사이트가 지금 확대나 축소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영상이 흘러가는 대로 두니까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현관 입구에서 입구가 2개죠. 93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과 B 타입만 입구가 2개예요. C하고 B는 입구가 하나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중문이 현관 여기 입구죠. 여기가 중문이고요. 중문 역시도 유상 옵션인 거 알고 계시죠? 유상 옵션 선택 상품이고요.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쪽으로 와볼게요. 공용 욕실입니다. 그래도 힐스테이트 고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93 타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벽 타일이 되게 고급지네요. 여기 지금 슬라이딩 도어 장도 있고요. 차라리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욕조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있고요. 침실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하죠. 이 영상이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가 이제 붙박이 장이네요. 실제 이제 대리석으로 다 깔게 되면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집은 상당하게 깨끗하게 보이고 넓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침실 쪽에는 다 지금 대리석으로 안 깔고 기본 강마루로 시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침실 요게 3입니다.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고요. 붙박이장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마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여기 지금 이 입구로 들어왔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쪽으로 한 가볼 건데, 들어오시게 되면 어쨌든 중간에 여기 팬트리 장도 유상 옵션으로 아마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일랜드 식당이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유상 옵션으로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크진 않아도 이렇게 주방에 용품들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침실 4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그리고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은 되게 고급지게 해놨네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세탁기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오, 꽤 넓네요. 여기 대피 공간과 실내기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손빨래 장도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보시면 입구가 두 개잖아요. 침실 2와 3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4 쪽으로 바로 주방 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지나가 볼까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 또 아까 입구에도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 입구고요. 창이 두 개예요. 반창이네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타입이 많아지잖아요. 타입이 작으면은 여러 가지 구조를 뺄 수가 없는데, 타입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안방에 이면창을 하는 것보단 거실 쪽에다가 이면창을 하나 해주는 타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호하는 타입이니까요.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드레스룸에 이렇게 공간 짜는 것도 전부 다 유상 옵션입니다. 잘 보시고 선택하시고요. 확실히 뭐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 선반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창이 있고요. 부부 욕실과 붙어 있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에 창이 있으니까 환기를 시키면은 습기가 차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역시 럭셔리 하군요. 샤워실만 이렇게 돼 있지만 타일감이나 컬러를 잘 선택을 해서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84B 타입이고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이고요. 양쪽에 지금 이렇게 양쪽에 신발장과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지금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침실 2예요, 여기가. 이렇게 붙박이장 하나 있고요. 이것도 지금 유상 옵션으로 아마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델하우스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원래는 오시게 되면은 침실 2와 3이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침실 2를 봤어요. 침실 3이 없잖아요. 여기는 93 C타입만 빼고는 전부 다 침실 3과 거실을 통합할 수 있는, 이거는 무상 옵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통합된 거예요. 통합을 해서 이렇게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내력벽이 있어서 이거는 제거를 못하나 봐요. 시원하게 뚫지를 못하니까.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욕조 하나 들어가고요. 다 대리석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집들이 좀 깨끗하고 커 보이죠. 거실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있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런 자재들이 고급질이 들어가네요. 확실하게 조금 유상 옵션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탁기랑 세탁기 놓아서 빨래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아까 보셨던 안방 드레스룸과 주방의 옆에 이렇게 주방과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B타입의 장점이 그거였잖아요. 양쪽 이면창인데 반창이네요. 다행히 쪽창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쪽창이면 사실 큰 별로 의미가 없는데 환기는 엄청나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이 꽤 크죠? 여기가 이제 화장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부 다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 부부 욕실, 여기가 안방 발코니 있고요. 모델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이쁜 타입만 해놨네요. 93 A타입도 예뻤고요. B타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84 타입이라도 A타입에 비해 장점이 높은 게 일단 안방에가 이면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도 이면창이고, 그리고 주방과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죠. 대신에 A타입보다는 주방이 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렇게만 시설해놓고 산다라면 정말 이쁜 집이죠. 이렇게 옵션 선택을 다 하게 되면은 지금 분양 가격이 84 B타입이 지금 뭐 기준층, 최고층 아니더라도요, 한 21층에서 한 20층 정도 했을 때 5억 1,500만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전제품 플러스 집 안에 지금 추가 설치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설치를 했을 때 바닥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했을 때 한 6억 가까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그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미의 분양 정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